오신. 시작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나오는 뭐 11장, 12장, 요런 영역들은 앞에 했던 이야기가 조금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요. 약간씩은 그 주제가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할 것 중에 이렇게 뽑아보면 그 샤먼 문명의 주요 세력들의 이동, 요 책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인데, 그 이동 경로, 그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전에 샤먼의 신전 부분 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신전이었다, 샤먼들이 신전이었다. 그럼 신상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이제 샤먼들의 성역이라고 하는, 이 성역은 고인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고요. 들어가세요. 성원이가 여기 저 왔어요. 책이 너무 두꺼워요. 저는 영상을 열심히 생각하겠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건데 여기 영상 나게 나와요. 네, 올렸습니다. 이거 원래 1인당 한 해에 5만 원씩. 한 해에 5만 원? 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보통은 그렇게 주머니에 스트로네. 우리도 하네요. 아니죠, 여기는 아니죠. 그분 같은 기회를 놓쳐야 되죠. 하겠습니다. 네. 성역은 이제 뭐 고인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먼 계급 중에 또 계급 분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이 샤먼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청동기 문명과 샤먼 문명 뭐 이런 그걸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청동기는 기원전 한 3000년에서 1500년 그 사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추정을 하면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한 400~500년 그 사이가 청동기에 해당되는데, 그 청동기 문명이라고 하는 게 샤먼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 뭐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샤먼들이 등장하는 거는 인류가 등장하면서 인류가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를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뭐 시기적으로는 한 10만 년 전 또는 뭐 조금 이렇게 뒤로 하면 한 6만 년 전쯤 유물 같은 걸로 이렇게 동굴의 손도장 이런 거 등장하는 거 보면 기원전 한 5만 년, 6만 년, 그 시기가 이제 그런 그 흔적들이 좀 등장하는데, 그 종교의 의례, 집전 이런 거와 관련된 그 흔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초기에 인류의 종교는 대부분 애니미즘이죠. 정령들과의 소통. 동물 잡으면 그 동물 안에도 영혼 같은 게 있다고 생각했고요. 식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종교의 시작은 애니미즘입니다. 그게 뭐 근대로 오면 범신론 뭐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하고, 지구 전체를 생명체로 보기도 하고, 우주 전체를 뭐 생명체로 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아직 우리한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애니미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애니미즘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뭐 기원전 뭐 5만 년이든 3만 년이든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자연물, 생물, 무생물 다 포함해서 그런 자연물과 소통하는 일종의 계급들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뭐 특출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하다가 계급이 형성되고, 그들이 이제 그 집단을 이끄는 우두머리의 어떤 뭐 세력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형화되어서 샤먼 문명,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이제 한 기원전 3000년에서 그 무렵, 좀 끌어당기면 기원전 한 6000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경계는 좀 애매하죠, 그죠? 샤먼들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집단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사제계급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그 사제계급 내지는 그 세력을 수호해주는 어떤 힘의 세력, 무력, 그죠?
무력 같은 것도 갖추어지게 될 거예요. 그 세력들도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도 있을 거고, 다른 세력하고 싸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니까, 뭐, 군사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걸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 수업 첫 시간인가 했던 그 미트라라고 하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끝부분에 가면 그거 조금 설명을 다시 좀 추가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미트라는 종교처럼 그 당시에 로마 지역에서 기원 후 4세기까지 존속했던 일종 종교입니다. 근데 저 출발점은 샤먼을 수호하는 군사 집단을 이끄는 인물이 미트라거든요. 그게 이제 샤먼 문화들이 이 동쪽으로 쫓겨나고 나서 일정한 지역 그 세력이 남아가지고 종교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 미트라교 찾아보면 기원 전후에서 4세기에 로마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거다. 그게 또 진출해서 저 잉글랜드 같은 데서 미트라 신전 같은 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샤먼 문화의 흔적들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그 몇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문화의 흔적들은 금방 그렇게 안 없어집니다. 다른 문화가 바뀌어도 다른 쪽으로 녹아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뭐 이런 뭐 독자적인 종교로 이렇게 살아남기도 하고요. 원래 뭐 미트라는 나중에 그래서 밀교처럼,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저것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이게 뭐 아우라마즈다 같은, 그죠? 그 조로아스트교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교리를 만드는, 우리 종교는 보면 기독교도 그렇고 저런 조로아스트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보면 그 각 종교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 전반적인 그 이론 토대에 들어가 보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영향을 다 뭐 출발한 건 거의 한 지역에서 같이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지역적으로 나뉘고 시간에 따라서 자기들의 특색들이 거기에 더 가미되고 이러면서 변화하는 건데, 일정한 형태인데, 요 미트라교에 등장하는 미트라가 원래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샤먼 문화의 군사 조직, 그리고 그 군사 조직의 을 이끄는 영웅을 미트라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다시 가서 이제 요 이야기를, 미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천사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미트라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은 없어요? 미트라는 어원 자체가 뭐 태양의 아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저게 불교 용어랑도 비슷합니다. 나중에 미륵 그 음역이 미트라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문화권을 공유를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또 끝까지 가야 되네. 네. 여기 지금 그 미트라라고 하는 게 뭐 인도 유로보족이니까 같은 유로보족 그 안에 들어가지고, 그죠? 보통 앞에 이렇게 미트라하고 이렇게 붙는 접두어라 그러는데 계약, 약속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뭐 이란어파, 고대 인도 이란어파에서는 계약, 맹세, 뭐 광명 이런 걸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고, 불교에서 적으로 미트라의 변형인 마이트레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가 있는데, 산스크리트로 마이트레야라고 하는 게 불경에는 미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성격이 거의 같은 거죠. 미륵이 지금 불교에서는 레세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세불이라는 게 기독교적 그걸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는 건데, 저 미트라에도 메시아의 성격이 있어요. 원래 이 샤먼 문화 내에서의 미트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샤먼 문명이 그리스 그 지중해 지역에서 처음에 거기 생성되었다가 그 지역에서 이제 쫓겨나는, 저는 페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샤먼 문명의 주요 세력의 이동 경로, 이 책에 나타난 서술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기원전 한 6,000년 내지는 5,000년경에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는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이야기한 터키, 요게 지중해고요. 이쪽이 그리스입니다. 여기 터키 반도, 여기를 아나톨리아 반도라 그러는데, 저기가 지금 그 고고학적 유적이나 뭐 이런 걸로 봐도 가장 먼저 인류가 밀농사를 시작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문명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요즘 점점 저기 발굴을 했는데 밑에 층에 또 등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발굴될 때는 한 6,000년 이러다가 요즘 12,000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원전 12,000년까지도 그 석조물들 이런 것들이 발굴되는 지역입니다. 석조 건물 이런 게 발굴된다는 건 인력을 엄청나게 동원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그 동원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집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그 신정일치를 이루는 그 샤먼들의 집단이라고, 그건 어느 정도는 동의가 돼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그 동력이 되는 거는 요즘 같으면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겠지만, 그 먹고 사는 거는 혼자 떨어져도 뭐 좀 위험하긴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특히 수렵 채집 시기에는. 근데 그 집단을 이렇게 한 집단을 동질 의식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는 제일 그 아래층 기단에는 핏줄이죠.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넓어져서 피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는데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는 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인류의 태동기의 시기에는 종교가 가장 강력한 힘을 미쳤던 것 같고요. 저 당시엔 종교는, 우리는 지금 과학과 종교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저 당시에는 그런 종교 자체가 결국은 지식이니까, 지식의 총체인 거죠, 그죠? 그런 것까지 담당하는 집단이었으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세계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요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 책에는 지금 차탈히위크라는 지역에서 발굴된 그 유적을, 이 청동기 문명의 그 체계를 갖춘 유적 중에 가장 그 뛰어난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샤먼 문명이 여기서부터. 부여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부여나 이런 북부여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주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 예. 아니 우리 그러니까 그 기원 후 400년 내지 300년 경에 이 땅으로 들어온 이 사람은 지금 백제, 고구려, 신라 모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돌궐이 트루크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라고 하는 형태의 집단이 자리 잡은 게 그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뭐 역사 기록도 없죠. 청동 문화 이런 건 있습니다. 마을 조그만한 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건 뭐 우리나라 청동기 유적 중에 뭐 기원전 3,000년 정도까지 가는 송곡리 유적 이런 게 있긴 합니다. 집단이 기껏 해봤자 뭐 이렇게 마을 하나 뭐 이런 것들이고, 국가적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거는 우리는 기원 후 300~400년 이때 돼야 등장합니다. 그게 결국 고구려 신라 백제잖아요. 그 이전에 그래 제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전체 영역이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그 우리가 그 샤먼 문화 이거 문명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같은 여기가 지금 그 지중해 그죠? 지중해에서 여기 우리 끝까지 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 당시 여기 지금 출토되는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원전 뭐 6천년에서 한 뭐 2, 3천년 또는 그 철기가 이렇게 그게 되기 전까지 거의 비슷해요. 나오는 것도 유물들도 그렇고 우리한테 지금 등장하는 신라국원에서 등장하는 유물들은 굉장히 이질적인 아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그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이런 것들이 천마총에서 출토가 되거든요. 이건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지거나 저게 로만 양식이 그랬어. 나중에는 로마에서도 저렇게 만들어지고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페르시아와 왔다 갔다 교역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보다는 이 사람 주장이 더 탁월해요. 그 샤먼 집단들이 저 당시에 샤먼 문명 지역의 지배자 집단이잖아요. 얘들은 뭐 제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제사 지내려면 뭐 천주교 제사 지내는데 가보면 여러 가지 물품들 필요하죠. 제기들 이런 것들 그건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단이 이동하는 그 시기엔 그 필요한 거니까 자기들이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거니까 저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경로에서. 그럼 이거 보면서 그때 당시 보면 지배를 했나? 그리고 이게 기마민족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먹고 사는 위해서 계속 경로를 뭐 시간을 얼마나 걸리지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인구를 지배를 하고 어디 갔어? 이게 지금 지구상의 인구 증가 그걸 걸어놓은 건데 여기가 지금 8,000년이잖아요. 이 시기까지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여기 지금 기원전 7만 년 정도 추정을 하는 건데 7만 년 내에 이 땅에 살았던 이 호모사피엔스 인간들은 15,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늘어나도 많이 늘지 않아요. 기원전 10,000년 전에 한 300만 정도 돼요. 이 넓은 땅에. 그러니까 이거 뭐 기원전 6,000년 하면 900만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 인구. 그게 이 동아시아 전체, 동아시아가 아니고 저 문명권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추정치예요. 그럼 저 당시에 이 한반도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조그만한 거 이루는 신석기 유적도 있고 어쨌든 뭐 청동기 유적도 있고 지금 발굴이 되잖아요. 작은 집단들이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 농사해서 정착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세력을 이끌던 사람들이 쭉쭉쭉 와서 거기 딱 앉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문화 안에 이렇게 같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고급 문화가 들어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진짜.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면 조금씩 늘어나죠. 1,000만씩 이렇게 늘어나. 그,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별로 사람이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넓은 지역에. 여기 보면 지금, 자, 여기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번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디 갔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문화가. 요게 요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요쪽까지 진출을 합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전부 그 지역인데,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게, 여기 뭐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이질적인 세력이 생기면 거기와 충돌하기도 하고 여기서 한참 머뭅니다. 여기 왔다 갔다. 나중에는 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요 박테리아 지역. 요렇게 해서 똑같은 지도인데 조금 더 넓히면 시리아 지역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해서 카스피해 지역으로 왔다가 박테리아, 소고디아나 요 정도로 옵니다. 기원전 한 1000년 뭐 요 정도 시기에. 그러다가 이제 저쪽 우리가 보통 지금 중국 땅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좀 있다가 여기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왕호 천축국전의 그 저자가 거긴 그렇게 돼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했어라고. 신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했어라고 해서 죽을 때도 우리나라에 와서라고 했으니까 그 강력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신라가 그쪽 지역에 있었다. 그 이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몰라다. 한 7세기쯤 되면 터키 쪽으로 다시 갑니다.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세기경에 다시 아까 박트리아, 소고디아나 그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왔다가 요 6세기부터 기원 후 한 뭐 몇백 년 사이에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쪽으로 다시 한번 진출하려고 하다가 또 쫓겨오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중국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우리 지금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로 여기 연도도 적어놨습니다. 427년에 고구려는 지금 평양 지역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468년에 백제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해 들어오고 350년경에 신라는 지반현 거기로 진출을 하고요. 488년에 소지마립간 소지왕 때 경주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 사람은 그런 걸 다 그래서 저 소지마립간으로 이동하고 나중에 이제 당나라랑 싸움이 붙잖아요. 그때 김인문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유물들 그걸 급히 옮겨가지고 신라 땅에 매장했다라는 추정입니다. 어느 정도 뭐 그 증거 찾는 것만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도 뭐 저 책의 제일 첫 장면에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젊을 때부터 고분 발굴하러 많이 쫓아다녔는데 경주랑 뭐 백제랑 이런 고분들을 발굴하다 보면 도저히 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위치에서 나올 수 없는 유물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유물들이 여기에 묻혀 있지라는 걸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데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경주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유리. 서양 사람 예. 요 형태는 저 페르시아의 그 유물들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지금 그쪽에서 발굴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경주에서 나온 그 제기용 그거고, 이거는 에게 기원전 한 2000년 정도 에게의 무덤에서 발굴된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요런 거죠. 그리고 또 요것도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겠다. 아주 멋있는 칼의 그 손잡이가 있는데, 어디 갔지? 아이씨.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나? 요게 지금 그 경주에서 발굴된 이 금파, 그 칼날 부분 뺀 부분입니다.
칼의 뭐 실제로 들고 나서 싸우는 건 아닐 거고 예. 그 칼도 의식용 칼 같은 거겠죠. 여기 보면 여기에 뭐 올챙이처럼 이렇게 이걸 이제 삼태극 황금 금파라고 하는데 요 도형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게 아까 그거를 그린 거고요. 요거는 지금 보면 어디지?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똑같아요, 거의 모양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박트리아 그 유물들 그런 것도 하고 똑같고 형태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뭐 신라에서 발굴되는 금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 박트리아 유물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앞에 여러 종류를 봤듯이. 그러니까 같은 만든 기법도 같고요. 동일한 그걸 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유물들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전 세계의 고대의 발굴품들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유사점들을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의 분포 지역들을 표시해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서에 지우지 못한 흔적들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목은 사제들의 성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당들이 그 신주로 모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릇에 쌀을 담아놓고 신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돌을 신주로 쓴답니다. 돌을 자연석 돌. 이제 그런 전통들이 그 샤먼 문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보고요. 자연석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별의 영혼과 관련. 그 사람들이 별도 암석이란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여기도 이제 이전에도 고인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고인돌이 도대체 저게 무덤이냐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샤먼들이 의식을 치르는 장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떤 종교가 있으면 그 지역은 신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으로 옛날 같은 소도 같은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영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고인돌은 철저하게 자연석으로만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 그리고 이것도 보면 요렇게 2개 세우고 요 위에서 3개로 만들어진 것 또는 다리가 4개고 이렇게 해서 5개로 만들어진 그 2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해, 달, 금성 이렇게 보는 겁니다. 3, 5는 사계절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주목할 만한 거는 이 고인돌이 지금 전 세계에 한 5,500개 정도 있는데 55,000개 정도 있는 4만 개가 이 한반도랑 요 영역에 있다 그러네요. 근데 저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샤먼 문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만들어진 것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박트리아 지역에는 고인돌이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건 또 그죠? 다른 그게 될 수 있는데 이 사람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돌은 곧 별이고 별에는 별입니다. 별에는 좀생이의 혼이 깃들어 있다. 돌 안에 좀생이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샤먼이나 영웅의 혼은 좀생이의 혼이고 모두가 별에서 온 것.
점생이 그래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돌에 대한 운석이 많이 떨어진다. 네. 이게 지금 뭐 대충 그림으로 그려놓은 고인돌 분포도입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많고. 네.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아마 다 표시가 안 될 걸 거예요. 최근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샤먼이라고요. 이렇게 신성한 곳인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서 집단을 이뤄버리는데 재생해주는 그렇게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저기는 그러니까 샤먼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 곳. 샤먼 지원자들이 와서 시험 치는 곳,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 안 보니까 뭐 알 수 없습니다. 이런데 뭐 뼈 같은 것도 좀 묻혀 있다 그러는데 사람을 묻은 게 아니고 그 지원자들 중에 거기서 수련을 하다가 죽거나 그러면 그냥 거기에 묻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덤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역사 뭐 이것도 상상력 중에 하나니까요,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인돌에 이렇게 별이 이렇게 새겨진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별하고 연결시키는 뭐 어떤 경우에는 북두칠전 그려진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답니다. 없는 것도 있으니까 뭐 저거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사제들이 집전을 했던 장소,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사를 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저 사람들은 천문관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천문관측에 관한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문헌에 뭐 여러 이름으로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한자가 좀 다른데 부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휴도, 부도 이런 식으로 그 우리 기록들 뭐 한당고기 뭐 이런 기록들에 저렇게 글자가 다 어차피 엄차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런 어떤 부도라고 하는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천문을 관측하는 곳이었다. 거기서 공부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로 부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 말로는 여기서 왔다. 부도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추측입니다. 뭐 부다가 뭐 깨달은 자 이렇게 깨달는 내용이라는 게 이렇게 추측해 보면 천문학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사계절의 순환이 별과 관련되어 있고 그게 음양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비밀스럽게 전해주고 축적되어 온 그 지식을 깨우친 사람을 의미했던 게 아닐까. 그 흔적들이 이제 그림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급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거니까 요런 그 무덤 안에 발굴되는 그 건물 모양들 요런 미니어처가 있다 그러는데 요런 것에서부터 요런 형태 뭐 구멍 3개 뚫어놓은 요런 형태로 요런 것도 이제 뭐 높이가 8cm 정도밖에 안 되고 조그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걸 무덤 속에 만들어서 넣는다는 거는 바깥에 저 큰 그게 있는 거 그걸 줄여서 넣었을 거니까 이런 것의 용도가 그냥 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집을 저렇게 해서 넣지는 않을 거니까 저건 특별한 용도가 있는 어떤 것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런 그림에서 이제 저런 건물들의 용도를 추정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울산에 있는 절에 발굴된 거라 그러는데 거기 있는 거라 그러는데 여기 뭐 12진상이 이렇게 쭉 두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밤에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저 안에 들어가서 바람을 막아서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 몇 명 앉아가지고 그 별 관측도 하고 그 자기들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그런 건물도 쓰였던 흔적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됐구나. 요런 건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내려가면 어떤 형태로 되느냐 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지금 이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하고 초기에 발견된 보수 안 한 상태의 피라미드입니다. 초기 사진. 요거는 장군총입니다. 똑같은. 사람 위에 저기 예, 예. 그러니까 저게 보십시오. 이거 각도만 잘 맞춰서 보면 거의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나 저런 장군총이나 저런 것들은 샤먼들의 의식 집전 장소예요. 거기 있는 뭐 이렇게 해놓은 갇혀 있는 뭐 이런 그것도 신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이 책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이 이집트 지역의 문명 그 고왕조들 뭐 기원전 한 13세기, 14세기, 어떨 때는 18세기까지 올라가는데 고왕조도 사실 샤먼 문명에 의해서 지속되던 그걸로 보고 있고요. 나중에 가면 이 이집트랑 이쪽에 아시리아 지방에 있던 나라들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샤먼들의 패권 다툼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야, 이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피라미드랑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것도 잘 이렇게 꾸면, 크기야 뭐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형태의 용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오니아식 이렇게 기둥 위쪽인데요. 위쪽에 있는 문양인데, 기원전 7세기 정도니까, 그죠? 기원전 7세기면 지금 그 지역에서 이렇게 충돌이나 쫓겨 나오는 게 기원전 한 6세기에서 5세기경으로 보거든요. 그 전입니다. 요 문양도 보세요. 요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뭔지, 셋이니까 이게 뭐 또 검성하고 관련 있나, 뭐 이런 추측을 하다가 이 사람은, 이게 관측하는 그 피라미드를 형상화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데, 그림 설명을 누가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추측,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 않아요. 저도 그거 설명 듣고, 여기서부터 이제 관측을 하는 거, 관측소가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는 신전이죠. 그죠? 의식을 하는 그런 걸 테고, 여기 이제 이렇게 회오리가 양쪽 방향으로 2개 돼 있고 동그랗게 돼 있는 거는 지구의 움직임 또는 춘분, 주분점 2개를 나타내는 거, 그런 거로 추측을 해서 이것도 천문학적인 어떤 그 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요거 이제 그 무용촉에 있는 우물 모양, 우리 저번 시간에 뭐 용궁, 뭐 우물, 뭐 그 다음에 바다 우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있죠, 그죠? 신전은 땅 속에 이렇게 만들거나 밑으로 이렇게 흙으로 덮어놓거나 뭐 이런 그걸 해서 안쪽에 있잖아요. 그런 그 이미지를 우물 또는 바다 뭐 이런 걸로 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용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같은 표현, 그러니까 메타포를 같은 그걸 갖고 있다라는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궁 바다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제기들 중에 배가 등장하는 게 꽤 있다고 합니다. 동서양 다. 배.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신전이 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배가 등장하는데 그걸 나르는 그런 건데, 신라의 그 금령총이라는 그 무덤에서 나온 건데, 용불처럼 뿔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데, 여기도 성기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워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강조되는 거는 좀생일혼, 어쨌든 그런 의미, 내려온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다인 신들의 집을 왕래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데, 요런 배를 그려놓은 게 여기 뭐 신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수메르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인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배입니다. 이거 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노가 있으니까, 노를 젓고 있으니까. 샤먼 머리에 지금 이렇게 황소뿔, 검성 나타내는 그게 있고, 그죠? 샤먼이죠. 여기 알주머니, 시주머니 들고 있고, 아까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어쨌든 시주머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용사들이나 아니면 요거 지키는 그거죠, 그죠? 사자 같은 그런 노상을 그려놓고 있고요.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요런 것도 뭐 황소뿔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기도 한데, 요렇게 배가 등장을 한다. 샤먼이, 요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머리 장식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분명히 샤먼을 의미하는 그런 형태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먼이 사제라고 하는데, 사제는 이제 샤먼 집단 중에 그 우주머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처음에는 이제 여성들이 샤먼이었다가 역할 구분이 되면서 그 남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단기고사라는 책을 소개하는데, 데야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단기고사입니다. 데야발은 대조영의 동생. 기록에 의하면 이 데야발이, 그러니까 그 발해가 건국되고 나서 그 이후로 평생을 걸쳐서 동아시아 지역부터 해서 전 지역, 활동할 수 있는 전 지역을 이동하면서 그 역사적 사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써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없으니까요, 그죠? 단기고사는 지금 그 뭐 위작 논란이 많은 환단고기를 작성하는 기초 자료가 되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거기 보면 단군이라는 이 사파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저 책을 보질 못했으니까 거기에 이거 임의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파라고 합니다. 환단고기에 아마 저게 옮겨져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 단군들의 이 사람들이 사제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제들. 뭐 이렇게 나뭇잎이 그려져 있는 이런 거는, 그죠? 우리가 그 나무를 숭상하는 그러니까 신단수 그거이기도 하고, 저 지역에서 있었던 항상 등장하는 나무 그런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얼굴들이 지금 우리 얼굴형하고 다르죠? 저기 여기 뭔가 닮았어요. 네. 오히려 저기 중앙아시아 쪽 인물하고 얼굴형이 비슷하지 않아요? 네. 네. 지금 우리 동글동글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귀도 뭐 검직검직하고요. 그러니까, 예. 그죠. 옛날 그림이라서 뭐 특징적인 그 표현을 했겠지만, 인종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쵸? 바뀌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건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유물 중에 하나인데, 이 물고기를 타고서 이렇게 서로 간에 뭐 경기를 하거나 이런 장면인데, 그 물고기는 아까 바다라는 이미지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또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생식과 관련된 이미지로 물고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별자리 중에 물고기 자리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처녀자리가 그것과 연결되어서 뭐 임신 뭐 이런 것과 관련 있는 문양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네. 이 그림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도 지금 물고기 가죽을 둘러선 것처럼 되어 있죠. 이게 바다신입니다, 바다신. 가죽이 있다. 바빌로니아의 바다신입니다. 신을 형상화해 놓은 건데, 이름이 다곤입니다, 다곤. 그래서 이분은 단군이란 표현은 다곤을 우리 표현으로 음역을 했을 때 단군이 된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샤먼 대장이란. 그리고 그 물고기는 그 바다 물고기 그거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자를 갖고 있는 그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이렇게 통 들고 있잖아요. 황금이 수식어예요, 좋은 이름은? 그렇겠죠. 황금시족 황금으로 올랐나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몽고의 부족장 그 사람들 징기스칸의 핏줄을 황금시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죠. 우리 그리스 지역에도 이렇게 뭐 가방처럼 들고 다니는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는 게 있죠. 그게 다 시주머니의 저장, 시 저장 그릇. 시를 저장하는 그릇. 핸드백처럼. 그런 이미지가. 다곤의 음역이 단군이다, 뭐, 저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들하고 우리 엄마하고 엄차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빌로니아예요? 예.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바빌로니아가 우리가 말하는 아사달로 이동하기 전에 두 번째 도읍지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어디가요? 바빌론. 수메르 문명도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아니, 이 샤먼 문명의 중심 집단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져온 이 뿌리가 되는 그 집단들, 그 문명, 아까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옆으로 좀 왔다가 다시 바빌로니아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바빌로니아 지역의 문명이 시작되는 게 수메르거든요. 수메르에서 이어지는데, 수메르 문명 자체를 이 샤먼 문명 그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예. 이것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빌로니아에 있는 이 사제의 모양을 그려놓은 거라 그러는데요. 여기 뭐 이것도 실을 담는 그릇일 테고요, 그죠? 여기 수염이 이렇게 세 갈래로 되어 있답니다. 뭐 자세히 안 보이는데 세 갈래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 이 수염 밑에다가 이렇게 커브처럼 이렇게 받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이나 이런데 영혼, 정령, 오늘 오타가 많은데 정령이 이렇게 깃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령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걸 달고 다녔나요? 예? 그렇게 턱까지 뭔가 이렇게 끈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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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걸거나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절로 떠 있지는 않을 텐데, 이게 뭐 신전에 있던 그거니까, 그죠? 뭐 장난처럼 그려놓지는 않았을 거고요. 의미가 있는 걸로. 이런 그릇 자체가 아예 뭐 이것도 시를, 그러니까 이 사제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시를 관장하는 것.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든 어쨌든 뭐 굿 같은 걸 해서 저 금성으로부터 또는 북두칠성으로부터 시를 내려받는 것이든, 아니면 진짜 시를 이렇게 받아서 관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의식적인 것이
그런 게 강할 것 같은데 그런 의식을 관장하고 그걸 관리하고 하는 그게 제일 이 사제들의 그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예. 그 당시 인구 생각하면 정말 시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 뭐다 100일 넘게 나서. 그리고 뭐 400만 뭐 이랬다면 그리고 뭐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유전자 풀 자체가 그렇게 넓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뭐 아기들 같은 거 태어나면 저 때는 뭐 열 중에 대여섯은 크기 전에 죽지 않겠어요. 한두 살 전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튼튼한 애들을 낳아야 되는 거고, 그 관리, 요즘이야 뭐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지만 저 당시에는 그런 관념보다는 생존을 위한 그 힘을 갖고 태어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죠? 이 시기 뭐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한 100년 정도 더 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면. 그러니까 요즘 뭐 한참 문제되는 게 유전자 조작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 지금 법으로 막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극단에 몰리면 그런 시도를 안 할, 지금 생각해보면 한 7, 8천 년의 전의 과거는 그 사람들에게 그 과해지는 자연의 어떤 위협이나 생존을 위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 당시에 위생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이 오래 못 살았을 텐데 조선시대 기록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정도 되면 여자들 이빨이 하나도 없었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네.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할머니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치수 같은 거 잘못하면 치수 같은 거 그렇겠다. 생겨가지고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이 죽는 거는 못 먹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먹기가 싫어지거나 이런 그 몸 상태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게 제일 큰 거니까 이빨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 못 먹, 그죠? 열심히 이빨 닦아도 50대 후반 되니까 임플란트 나오고 그래도 예, 잠시 쉬죠. 임플란트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어딥니까? 임플란트 없었으니까 그냥 평소 못 씻고 그냥 누가 씹어서 죽이세요. 그냥 죽는 거죠 뭐. 아니 치과 가면 치과 가기 전에 있던 사람들께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 하얘 이빨이 거의. 와. 그 저번에 그 미술사 할 때 나무 1900년대 아니면 1920년, 30년 이런 유럽에 보면 소상화에 뭐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치아를 나무로 했대요. 치를. 씹어 먹기는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키우면 나무로 하면 작게 몸풋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상태요. 그래도 꽤 발전했네. 나무로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완전 의지가 하는 거지. 어떻게든 먹으리라.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오래 못 살지. 유골들 발굴을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빨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빨 상태. 그 이빨 상태를 보니까 옛날에도 이빨 수술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왕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이빨은 수술하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뽑아야죠. 뽑는 것도 있고. 옛날에 발톱 이빨이 시원한데. 내가 해보니까 진짜 시원하네. 지금 빨리 뺄수 없겠지. 빨리 뺄수 없겠어. 요거는 그 그리스 신전에 나오는 부조인데 이것도 뭐 기원전 6세기경의 그거라고 보는데 이제 원래 충돌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라는 게 저 문화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 강성한 그걸로 갔다가 꺾이는 지점이 될 텐데 여기도 뭐 기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뭐 우주목, 지축 그죠?
그런 거죠. 뱀이 감고 있고 고정시키는 그런 건데, 뱀 대신에 여기 이제 끈이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축이 감고 있고, 이제 사제들이죠. 사제 두 명이 지금 손가락 동작을 보시면 2개, 3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런 식으로 2, 3 두 개 나누어 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2개 이렇게 접었고 3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3, 2, 3대 2. 그러니까 춘분과 추분에서의 밤낮의 비율이 3대 2입니다. 3대 2라는 표현이고, 여기도 지금 한쪽으로는 셋, 한쪽으로는 여기도 둘, 그죠? 이게 천문학적 현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막대기는 사제들이 항상 들고 등장을 하는 건데, 12걸 상징을 하는 것. 그 12개가 건 8개까지 포함하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그 음양의 변화, 우주의 변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사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요. 8개에다가 2개는 뭐예요? 그 공하고 10이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 시작하는 것하고 끝 부분은 이렇게 용이 이렇게 돌면서 입을 벌리고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동시에 1이면서 10인 거죠. 아, 0에서 10이 아니고 그죠? 나머지 8개. 예, 8개가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음양의 변화에서. 저 용이 이렇게 빙 도는 게 지구의 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치에 따라서 음양의 그 변화가 생기는 건데, 몰리는 자리는 1이면서 10인 거예요. 다 합하면 이제 10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손가락으로 이러고 있는 게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3대 2라는 그 비율을 표현하고 있다. 추분.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아주 재밌는 그 도상들이 있어서, 우리 한글에 나오는 오, 우 또는 아, 어라는 이런 문양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한대요.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요런 그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인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오조, 우조, 오우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문양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 사이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다른 데도 등장하는데, 여기도 오 있죠. 요거는 그 박테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술잔에 표시되어 있는 X 문양은 역시 마찬가지로 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런 형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중국 박물관에 있는 건데, 원래 출토는 평양 부근에서 출토가 됐다 그러는데, 뭐 청동거울 같은 거겠죠? 여기도 한글 문양 비슷한, 우리 한글의 아, 어, 오, 우, 아, 어의 문양들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고. 예.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 문짝이나 이런 데서 그게 전송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그 켈트 쪽,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건데, 요것도 요런 모양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요 문양을 보십시오. 만자 문양이잖아. 저 회오리 문양. 저걸 통해서 회오리 문양. 회오리는 뭐예요? 춘분과 추분의 음양이 이렇게 휘돌아 도는 그걸 표현을 한 거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문양 자체가 그걸 만들어내는 힘들, 그런 걸 표현한, 우리 뭐 일본에서 옴 진리교라고, 옴. 그게 불교에서의 옴이거든요. 옴. 불교 진언의 옴입니다. 그것도 아마 이런 그거에서 오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는. 다리 이렇게 포개고 있는 십자를 만들고 있는 모양. 십자 모양? 네.
요런 거 3개. 그죠? 이게 이제 금성 이데올로기 별자리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도산이라는 거. 선생님 저 얼굴의 우측 제가 볼 때 거기에 있는 거는 얼굴에 연결되어 있는 요거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다른 물체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거 아닐까요? 이 부분만 저기. 예. 그 전체 중에 한 부분만 이렇게 촬영을 한 거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저게 뭐 어떤 그건지 그릇인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진행. 그 재밌어서 오 이런 문양들이 굉장히 오래 시기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던 것 같아서. 요게 우리 무당들의 복장입니다. 근데 요거 지금 머리에 꽂고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비추면 요 모양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십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십자나 X자는 회오리, 축,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요것도 딱 2개를 머리에 꽂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춘분, 추분, 금성과 만나는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저건 이제 뭐 계속 저 양식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이 저 의미를 알고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흔적들이 저렇게 남아 있다. 자, 옆으로 꼽는 것도 아니고 위로 이렇게 세우는 걸 봐서 좀, 아까 건파 여기 보십시오. 요게 태극 문양이죠. 태극 문의 3개. 3태극 문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회오리죠. 그리고 여기 뭐 올챙이 같은 것도 3태극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문양들. 굉장히 정교한 모양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같은 거라서. 같은 거라서. 같이 제작되거나 같은 집단이 공유했던 그건 거죠. 이 사람이 제식 도구니까 들고 다니다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길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칼 날이 없는 손잡이만. 손잡이 부분. 손잡이가 어디를 잡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두 손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식용 칼일 거니까 이건 뭐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요? 네? 칼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밑에가 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보면 칼 위에 잡고 밑에 칼집 같은 거. 네. 밑에가 길어서 금파니까 뭐 아니면 원래부터 이 손잡이만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칼날은 그냥 상징적으로 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거 그건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박테리아 유물들, 황금 유물들은 신라 구분에서 발굴되는 유물들하고 유사한 게 정말 많습니다. 황금, 지금 아프가니스탄 뭐 아니면 뭐 스탄 국가 지역, 그 지역에서 발굴되는 러시아 접경, 거기서 발굴되는 문화. 그리고 저 황금을 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한 건 아시리아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거에서는 그 전통이 이렇게 또 넘어와서 요거는 아프라시아브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저 아프라시아브는 투란 왕국과 이란 지역에 있었던 지금 이란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왕국의 아주 뛰어난 시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사마르칸트의 옛날 이름으로 요 용어를 썼고요. 이 책에 보면 재밌는 게 한 번 이렇게 이쪽 동쪽으로 물러났다가 세력을 좀 회복해가지고 원래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알렉산드로스의 그 군대에 밀려가지고 이 샤먼 문명이 동쪽으로 확 꺾여서 넘어왔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 뭐 이런 지역들도 그 샤먼 문명의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고대사와 연결시켜서 페르시아가 아까 뭐 북부요, 동부요 뭐 이런 그런 지역이 있었던 지역 그런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뭐 정통 우리 뭐 학계의 그런 사람들도 우리 뭐 고구려나 부여나 뭐 이런 국가들의 출발점이 되는 나라죠. 그렇죠? 북부여 뭐 이런 신화에서 뭐 고주몽이 부여에서부터 이렇게 쫓겨 내려와서 고구리 건설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부여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 집어넣는 거는 자료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건 굉장히 필요한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처럼 설명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정합적인 설명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그림은 제가 넘어갈까 하다 아주 샤먼 문명의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넣어놓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걸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뱀이 이렇게 쭉 있고요. 별 3개, 제 위층은 달, 금성, 태양 뭐 있어야시겠죠. 세 표시를 해놓고 두 번째 장 이거 신전 3개를 그냥 그려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샤먼 문명에는 신전이 3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사제들이 운영하는 신전, 또 하나는 물마누라라고 해서 우리 지금 삼신알미 아기를 갖게 하고 출산 뭐 이런 그런 것들 관장하는 여성 샤먼, 그걸 우리 무속에서는 물마누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집단, 그리고 아까 이제 천사, 군인, 무력 집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행사를 하는 어떤 요 3개로 보는데 우리 역사의 사만을 이 3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한, 변한, 마한 요 3개가 그 역할을 분담한 일종의 집단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 3개, 여기도 3개의 신전입니다. 여기도 3개 신전이 있는데, 여기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소뿔. 그죠? 이 사람 추정으로는 축제, 그러니까 샤먼 선발이나 뭐 이런 걸 관장하는 사람들의 머물렀던 곳 또는 군신, 그러니까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머물렀던 지역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음 단계에는 요 괴수들이 있습니다. 요건 전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도움이 있는데 요 안에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천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는 요 기둥에다가 여기 새 한 마리 앉아 있거든요. 요 솥대고 요기 현조가 그려져 있는 그림. 그리고 5번째 단은 여기 샤먼이 앉아 있죠. 머리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있는 건 샤먼입니다. 그리고 괴물이 이렇게 활을 이렇게 겨누고 있어요. 활을 쏘는 행위는 신탁 뭐 이런 거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신탁을 내리는 사제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 제일 마지막이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 솥불 있죠. 이건 천문대, 그죠? 이렇게 관측하는. 그 다음에 거북이 있어요, 거북은 묘성. 여기 정갈 있죠, 정갈. 정갈이나 닭 그림에서 그건 씨앗을 골라내는 역할.
물마누라. 물마누라. 씨앗 골라서, 좋은 씨앗을 골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여기 항아리도 있어요. 씨주머니. 그런 그 여러 요소들을 이것도 뭐 굉장히 오래된 거죠. 기원전 20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거고, 바빌로니아니까 수메르에서부터 조금 지나면 이제 그 바빌론 지역에 그게 만들어지는데, 기원전 2000년경에 그려진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먼 문명을 설명하는 요소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럼 요거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샤먼 문명이 뭐 몰락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동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는 기원 후까지도 그 샤먼, 이 사람 말대로라면 샤먼 문명이 여기서 뭐 역할을 했던 그런 거니까, 저기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여기서 표현은 그리스 공화주의자 세력하고 샤먼 문명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에서부터 저는 거죠. 종교는, 종교 집단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 진 종교 집단의 신은 악마가 되거나요, 하위 신으로 들어가거나,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했던 집단의 신들은 악마화 시킵니다. 우리 염소 같은 게 계속 중세까지도 오잖아요, 그죠? 악마화 시켜. 그리고 뭐 사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바알 같은 경우에도 그 기독교나 뭐 이쪽 전통 아래서는 그 악마가 우두머리로 등장하는데, 바빌론에서는 그 바알은 주신입니다. 역할이. 그러니까 충돌에서 지면 강력한 세력들은, 자기한테 피해를 많이 입힌 것들은 계속해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그냥 두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이 충돌에서 보면 제일 그 역할을 했던 신은 아테나 여신입니다. 아테나 여신이, 저 공화파의 그 대표신으로 등장을 하는데,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고, 이쪽에 아테나 신이 있죠. 요거 이제 보통 그 역사 기록에는 저 샤먼 세력들은 거인족이라고 아마 불렸나 봅니다. 아니, 유전자 육성을 잘했으니까 몸이 클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들 보면 신라 사람들을 거인족이라고 부르는 외국의 사서들이 있습니다. 신라인들. 그게 뭐 상징적인 표현일지, 진짜 덩치가 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거인족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시골 기록 보면 거인족 맞아요.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집이. 특히 샤먼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씨를 골라가지고 키워내고, 그게 뭐 1,200년도 아니고 계속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커질 수. 커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거인족이라고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바다종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거인족 이렇게. 바다종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아까 해적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온. 지금 이거는 제우스인데요. 제우스가 이게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바지라, 번개. 그 제우스의 무기가 번개지 않습니까? 인도 신화에도 바지라, 번개, 금강저 그 번개거든요. 저 모양입니다. 관광지만 같은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나가 이 대상을 향해서 공격하는 건데, 이거 지금 요 도끼 들고 있잖아요. 도끼, 청동문화의 이렇게 공격하는 형태가 기원전 5세기경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인족 신화가 없는 나라가 없다는 그죠? 그러니까 그인족 신화는 지금 그 당시에 보면 지금보다는 좀 일반인들은 좀 작지 않았겠어요? 영양이나 뭐 이런 거에서. 뭐 2m 정도만 돼도 거인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 그림도 그렇습니다. 이 아테나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세이돈입니다. 뭘로 포세이돈이라고 여기 삼지창? 아까 그 거인족의 근거가 여기 서울시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저기 챗 GPT 요즘 많이 쓰시는 네. 리튼도 쓰세요? 리튼이라고 국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가 못하는 걸 대답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거인족으로 부르는 이유를 3가지 이유가 발견된 인골이 180cm. 실제로. 거기서 발견된 어디서? 신라에 제가 질문을 왜 거인족이라고 부르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왕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좋게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거인 상징적. 전설을 많이 하고 또 그 당시 신화 전설에서도 이렇게 거인이 많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 3가지 이유로 신라 사람들을 거인족으로 부른다. 그죠? 그런 요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시기의 이주, 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뭐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 포세이돈은 여기 계속 등장하는 건 포세이돈은 여전히 그 샤먼 종족의 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신이기도 하고 또 들고 있는 무기가 삼지창이잖아요. 삼지창 뭔지 아시죠? 셋. 그리고 여기 아테나 여신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자궁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 뭐가 있죠. 요걸 지금 칼로 이걸로 찌르려고 하고 있죠. 요게 씨라는 겁니다. 씨. 그러니까 샤먼 전통에서 이렇게 좋은 씨를 받아서 이렇게 씨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과 이거는 누구라고 하더라? 디오니소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디오니소스와 아테나가 요걸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포세이돈이 하고 있는 복장이 전통적으로 아까 미트라의 인물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도 아마 그 대결에서 점점 이쪽이 이제 기존의 그 샤먼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해 놓은 그림이 아닌가 하는, 이것도 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6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면서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을.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기도 아테나 여신은 신발 들고 이 뿔이 나 있는 거인족을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도 지금 뭐 여신이니까 여기 이 에로스가 밀어내고 있죠. 때리려고 하고 여기를 가리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씨를 내려받는 그 전통을 거부하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저 혹시 다리가 어떻게 동물 다리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여기 뱀입니다. 뱀. 뱀이요? 그 샤먼 문명에서 다리가 뱀인 인간들 많이 등장하잖아. 말로 돼 있나요? 뱀이 아닌데.
다리가 지금 그 꼬리 다리가 지금 이상하게 뱀 아닌가요? 말인가? 말 말고. 근데 다리가 세 개. 세 개, 그러니까 3.5 꼬리가 하나 뭐에 왜냐면 저쪽에 다리 세 개가 있어요. 다리가 말이면 넷이겠죠. 뭐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니 오른쪽에 사람 뒤에 다리가 하나 서 있어요. 사람 뒤에 3.5? 아, 사람 뒤에 아니라 디오니스 저기 뭐자 테레 뒤에 그 다리 하나 둘셋 그치. 뭐 그리스 신화에 여기는 말이고 여기는 사람이고 또 반대도 있고 뭐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너무 많은 거 지웠어요. 너무 저 얼굴 표정 한번 보십시오. 아테나의 얼굴 표정 굉장히 싫어하는 표정이죠. 찡그리고 있는 표정이죠, 그죠?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엄마가 되게 멋있죠. 근데 남자가 원천이 상처받거나 시 주는 걸 금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화에 대한 반발이겠죠. 그죠? 그 문화가 갖고 있는 핵심을 그대로 적용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뭐 직접적인 그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없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저런 도상들을 통해서 일종의 그 생각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 상상이 많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림 이것도 보십시오. 여긴 진짜 뱀이다. 뱀이고요. 뭐 신모라고 하는데 여기도 아테나입니다. 아테나가 이 포세이돈을 이 머리를 이렇게 들고 거기를 때리려고 하는 똑같은 예. 얘도 똑같이 뒤에 완전 똑같네.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그 충돌의 이거 흔적들을 읽을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패퇴하는 동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5세기, 6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인문주의 그죠? 뭐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 철학자들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시기가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 무렵 그 시기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에 밀려나는 거죠. 아마 지적인 그 활동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뭐 집단적인 지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걸 해석하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 끝에 해당되는 일본이 가장 그런 쪽나 많이 남았지 않나요? 예, 신도가 결국 그런 거죠. 신도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언어 자체도 지금 제사지낼때 사용하는 언어가 지금 일본어가 아니랍니다. 고대 언어, 그런 주문 같은 그 흔적이니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거기는 자체의 그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쓰레기 풍선이 계속 오고 있대. 쓰레기 풍선이 오고 있다고 지금. 이제 끝난 건가요? 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외유를 한 건데. 이거 완전 처음부터 흥미가 좀 당기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아니 우리 어디 박물관이나 어디 있을 때 저도 모르고 그냥 아니 깜짝이네 거기네 옛날 그거 물건이네만 생각을 했지 그 이유를 맞아요. 아니 단순한 화면이라는 영화 하나 볼 때도 허투루 안 빠지더라니까 너무 신기하고 좀 아니까 우리 그런 적이 있어서 좀 죄송했어요. 저희가 이거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읽지 못하고 안 읽으셨어요? 혼자만 이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서술 방식이
쉽지 않아요. 예, 이렇게 차근차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읽다 보면 뜬금없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하는 거 아니야? 상상력이 좀 많이 동원된 부분도 있고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 안을 채워 넣는데 어떨 때는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열 걸음을 가고. 오니까 앞부분에서 제가 넘어간 거 아니야 했던 게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가시면 요 갖다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잠깐 그 확인 좀 해볼까요? 예, 블루투스 연결. 어떤 식으로 아니 가겠어. 되는데 안녕하세요. 어떤 식으로 언니 너무 준비하신 거 아니야? 다 끝나고 나서 질문 드려서 예,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제가 샤먼이 있고 그걸 샤먼의 후계자를 뽑는 축제라는 얘기. 그 축제라는 게 샤먼의 후계자를 뽑는 샤먼도 일종의 집단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의 샤먼이 있는 게 아니고 샤먼 집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집단이라면 그 후속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교육 과정도 필요할 거고 그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시험 같은 게 필요할 거니까 그런 게 일종의 축제 형식으로 우리한테는 전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영웅하고 미인 개념이 예. 있으니까 예. 그거는 그냥 단순히 종족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그러니까 씨가 좋은 사람과 근데 그때 저 그런 의미에서 영웅과 미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시 좋은 걸 뽑는다는 게 그 지배 집단이 아니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역할 분담을 하게 될 테고 그런 사람들 샤먼의 후계자를 뽑는다라는 같이 가는 거겠죠? 예, 예. 그때 저는 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반찬지 아, 우승을 하면 그 당국에서 최고인 사람을 뽑아놓고 예. 이제 사제로 사제 중에 사제가 이렇게 거기서 이끌어가는 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승한 사람이 사제가 되는 거구나. 이게 생각을 해서 뽑는다는 게 보면 뽑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육체적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봐왔듯이 그러니까 천문학 지식을 학습을 했을 거니까 거기에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지식을 쭉 이렇게 적어 놓고 그걸 전달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통찰력 같은 것들 기본의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추는 거 이런 게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좀 여쭤볼게요.